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는 다음 사법 리스크는 위증교사 사건으로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2004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2018년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소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김 씨는 위증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를 공직선거법 위반은 구형 징역 2년도 제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위증교사는 저는 구형이 징역 2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어요. 위증 역시 허위사실 공표와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축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의 양형 감각들이 법조인들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히 거짓말 범죄인데다가 또 하필이면 또 무고하고 검사 사칭죄에 관련된 범죄 전력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거든요. 근데 무고는 위증과 똑같게 봐요. 그러니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형을 강경할 사유는 적고 가중할 사유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뭔가 붙여주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위증교사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불리한 양형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라는 권력자였죠. 여러 차례 걸쳐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 사람들 통해서도 압박을 했고 위증하고 한 사람이 위증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도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서 위증을 시켰다는 부분도 있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지 뭐 강압한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 뭐 이게 뭐 한 10초면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30분간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진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할 목적이라면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전화한다고 해도 간단히 짧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전화 전체 내용을 보면 김진성 씨는 웬만하면 남의 일에 끼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든 재판정에 안 서고 싶어하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본인의 변론 여지서까지 보내면서 위증을 좀 시키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 준비하고 있을 때로? 네,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뭐 그런 거는 뭐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내가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저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징역 1년 실형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사실 좀 정치적 좀 고려가 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민주당이 434억을 이렇게 토해내야 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고려는 전혀 없었죠. 그런데 위증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훨씬 더 혐의가 간단하거든요. 검사 사칭하고 무고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기소 내용도 무겁지만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거는 증거를 일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증인들을 뭐 압박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25일 그 위증교사는 더 중형이 나올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한 경우에는 법적 구속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어제 판결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 좀 100만 원 미만을 기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굉장히 예상보다는 무겁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25일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이게 불체포 특권의 문제도 있어요. 위증교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지금도? 네,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 분명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가 한번 있었어요.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위중교사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봤었고요. 이게 한번 체포동의를 받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체포 특권이 뚫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고 재판장이 법정 구속을 결정하게 되면 이거는 국회로 체포동의를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체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구속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고요. 저의 법리적 해석은 뭐냐면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22대 국회 구성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법률안을 다시 통과하거나 심의하진 않거든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깨고 구속에 동의해 줌으로써 이 정도 혐의면은 사법부에서 구속해도 좋아라고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 승인의 효력은 계속 미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위증교사나 대북송금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바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저는 떠오르거든요.